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락 역사상, 특히 미국에 한해서는 더더욱 그렇었죠. 대중문화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것을 선도한다고 자부했었던 미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존심을 형편없이 무너뜨렸던 60년대 초반에 특히 리버풀을 중심으로 한 영국 밴드들의 그런 득세, 이런 것이죠. 문화라는 것은 그럴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폭발을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변방에서 주류로 진입하게 되는 지금 현재는 그런 브리티시 인베이션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죠. 그걸 마저도 다 흡수해서 미국이 한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바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폭발했었던 그런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대중음악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요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50년에 겨울에 헤어졌던 금순이 70년대 초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굿세어러 금순아. 지난주부터 느낍니다만, 그래도 이 시그널은 바꾸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시그널인데. 네. 네. 70년대라고 하지만 굿세어러 금순아 계속. 굿세어러 금순아의 다른 버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주 학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포크의 얘기를 조근조근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가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들한테 굉장히 컸다. 앞의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우리는 학생이야. 네. 나이 20이 돼도 학생이야. 그리고 그건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야. 네. 우린 다른 세대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포크의 좀 음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작품 안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는 거고 음악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서 네네네. 조금 긴장도 되고 긴장하셔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60년대 스탠다드 팝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음악적인 얘기는 트로트의 음계를 탈피하는 거였어요. 아, 예. 트로트의 단조 음계는 라시 도미 파 이거였던 네, 거거든요. 네. 레하고 솔이 빠진 거. 네. 라시 도미 파 라시라 파미 도시라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해도 뽕짝 이런 느낌 딱 들게 그러게 만드는 말이에요. 거. 예. 그것이 스탠다드 팝에 오면서 레하고 솔이 채워지니까 라시도 레미파 솔라라 솔파미레 도시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서양식 단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장조에서는 트로트 냄새가 좀 덜 나니까 여전히 오음계를 많이 썼고 네. 트로트의 음계가 여전히 스탠다드 팝에 남아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컨대 노란 셔츠 사나이 같은 데서도 도레미솔라인데 라의 비중이 굉장히 큰 노래. 그러니까 네. 솔라도 라솔미레도 이런 식의 선율들이 남아 있었고 네. 그건 대머리 총각이나 이런 노래 계속 남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포크 시대가 되면은 이것도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레미솔라를 쓰는데 그게 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트로트적인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서 트로트적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크의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 자의식이에요. 뽕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뽕기가 그냥 감정 과잉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음계에서도 완전히 이걸 밀어내는 것. 네. 물론 70년대 중반 정도가 돼가지고 포크가 조금 대중화가 되는 시기에 트로트적 음계가 들어와요. 예. 근데 그때는 좀 티가 나고요. 네. 어머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어머 뽕기가 들어오네. 이제 말하면 수의겸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음악적인 특성 중에 중요한 게 기타라는 악기예요. 기타. 네. 그러니까
60년대에 스탠다드 팝이 되면서 중요한 게 빅밴드, 캄보밴드라고 하는 관현악이 꽉 채워진 악기 편성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4리듬, 그러니까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건 기본으로 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네. 현악이 있어야 갖고 그렇죠. 빡빡 이 브라스 내질러 줘야 그렇죠. 됩니다. 예, 현악하고 관악이 채워줘야 네. 돼서 여자의 애절한 느낌이 날 때는 현악이, 네. 남자의 강한 느낌이 날 때는 브라스가 빵빵빵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색소폰이 울든 트럼펫이 울든 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마스터들이 그런 네. 음반을 이제 악단을 꾸리고 있었던 악단장들은 대부분 그런 식의 금관악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아니면 금관악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봉조, 기로균, 김인배 다 네네. 금관악기잖아요. 그렇군요. 색소폰, 뭐 클라리넷 뭐 이런 거지였군요. 네네. 네. 네. 색소폰 아니면 트럼펫, 트럼펫 그랬고 맞아 트럼펫. 손석구가 기타였던 네네. 거고요. 그런데 70년대 그 포크로 오면서부터는 악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예.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 악단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가수가 네. 혼자 나갔고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지가 혼자 다 해요.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기술자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작가예요. 라고 하는 정체성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누구의 조종에 의해서 밴드 마스터가 나와갖고 지휘를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내가 부를 때 그냥 여기 느리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요. 여기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말을 하고요. 네. 이런 사람이에요. 즉 상업적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은 어떤 순수성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자존심이 저는 기타였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타 연주가 그 이전 세대들의 기타 연주는 굉장히 달라요. 그 이전 세대 트로트의 기타 연주는 웅대다다당 띵띵 띠다당땅 공다다다당 땅땅 중요합니다. 네, 그런 거. 예, 네. 예. 이게 이제 고가마사오 스타일이죠. 지금 네. 제가 한 게 그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의 전주 부분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포크 기타서부터는 기타는 그냥 화성만 잡아요. 아, 멜로디는 안 쳐도 된다. 네.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네. 코드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드를 잡고 노래 선율은 자기가 그냥 불러버리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포크 기타 배우는 사람들은 아마 이 곡부터 다 쳤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1971년 양희은입니다. 예.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나 이거 칠 줄 안다고 기타 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첫 곡이니까. 왜냐하면 왜 이거부터 배우냐. 네. 기타를 안 배우셨던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기타를 칠 때 제일 처음에 잡기 힘든 코드가 F라는 코드가 있어요. F죠. 그러니까 도미솔로 화음을 시작하면 F 코드는 F가 파잖아요. 그럼 파라도 화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 파라도 화음을 잡는 코드가 1번부터 6번까지를 검지손가락으로 다 한꺼번에 눌러야 돼요. 6개를. 아래라고 하는데. 예. 예. 이게 힘이 안 닿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중간을 잡는 거거든요. 네. 이 코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F 코드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예. 단지 C, 예. A 마이너. 예. 네, 지금 해보세요. C, A 마이너, T 마이너, G7.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4개만 반복하면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맞아요. 예.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양희은 씨도 자기 책에서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처음 듣고서 이 노래 저 주세요 했을 때 아. 이게 제일 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F가 안 나오고 4개 반복하면 되니까. F는 이건데 이게 소리로만 들어서는 이게 별로 어려운 코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통은 그 처음에 잡은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죠. 저는 아직도 그런 소리 나요. 예. 네, 안 잡혀요. 눌러지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힘 엄청나게 손가락 힘을 키우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몇 번 베겼다가 띄어졌다는 걸 반복해야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 유화 감독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기억하시죠? 아, 예. 거기서 그 권상우 씨가 네. 한가인을 그 교복 입은 한가인을
딱 보고서 반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걔한테 들려주려고 열심히 한 곡을 기타 하나를 연습하는 네, 거예요. 네.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앞에서 겨우 한 곡을 치는데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상우 씨가 진짜 기타를 못 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예, 거였고 예, 예. 게다가 유화 같은 사람들이 70년대를 똑같이 우리처럼 통과해왔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정말 리얼리티가 있는 사파였던 겁니다. 예, 예. 이 시기에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C, F, G를 안 했고요. 그렇죠. 주로 도미솔 파라도 시리즈를 배울 때 D, G, A7을 많이 잡았어요. D, 예. G. G, A7. 예, 예. 그건 F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3호 출판사에서 나온 통기타 첫걸음 1,000원짜리 거기 첫 번째 곡이 사실 이거 이전에 네. 그 애심이었거든요. 아, A 마나? 애심. D 마이너 단조부터 먼저 배웠구나. 쉽지. 오늘이 가기 D 전에 떠나갈 당신이요. E7. 그렇죠. 이게 쉽죠. 네. 네, 쉬워요. 그리고 단조라면 쉬워요. 그리고는 F가 없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기타 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포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화성이었다는 거예요. 화성. 네. 그러니까 물론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부터 화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고가마사우 스타일 2부로 했잖아요. 네. 띠다다당 띵띵 띠다당땅 꿍다다다당땅. 분명히 선율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화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연주를 할 때 화성을 연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 선율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기타가. 예. 그러니까 화성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전하지 않은 거죠. 오랫동안. 그렇죠. 목포의 눈물. 이런 건 먼저 쳐야 됐어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화성 반주를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화성이 아닌 거예요. 선율이죠. 선율이 훨씬 중요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돼서 뭐 브라스나 캄보 같은 것, 캄보 밴드나 빅밴드가 들어오면서 화성이 중요해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건 반주일 뿐이고 네. 노래를 선율 중심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70년대 와서 노래를 부르려면 기타를 쳐야 된대. 네. 그러면서 화성을 외우지 않으면 기타를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가수가 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그냥 네. 무슨 얘기냐면 서양 음악의 화성 중심의 근대 서양 음악이 훨씬 더 체득되기 시작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율에서도요. 네. 이 시대가 와서야 A, A-B, A- 이런 구조들 있죠. 네, 네. 이거 이게 웬 음악 시간에 나오던 소리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A, A-가 뭐냐면 아니로리 같은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아. 아니로리. 여기까지가 A예요. 그 다음 앞에 길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근데 뒤가 변형됐어요. 그래서 A-라고 해요. 그 다음 B. 완전히 다른 선율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선율이 나서 이거는 A-B, C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를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해서 다른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구성의 방법, 플롯을 짜는 방법이에요. 보통 소나타 형식 할 때도 다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이게 식민지 시대나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노래가 이런 구조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선율은 선율을 앞으로만 가지 네. 주제를 나오고 주제를 반복하고 주제를 변형하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70년대 포크가 되면요. 물론 아닌 노래도 많습니다만 특히 김민기 노래 같은 걸 들어보면 완전히 이런 구조로 네. 주제를 내놓고 주제를 반복하고 이런 식의 구조가 딱 짜여진 근대적 구성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화성을 중심으로 노래를 사고하게 되었다. 그걸 얼마나 인식하는지 아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타를 배우면서 그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똑같은 화성 전개, 아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C, A 마이너, D 마이너, A7이라고 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 노래 두 개를 들려드릴게요. 김세안의 오솔길 한번 첫 부분 해보실래요? 오솔길 따라 아니요, 그거 말고요. 꽃반지 끼고. 생각 그렇죠. 난다
그 오솔길 그거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삶 해보세요.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자, 이수만의 행복으로 가보세요. 사랑하고 그건 미워하는 그 모든 것 이거 화성의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 반으로 줄인 거네요. 네, 똑같아요. 화성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성 구조 한 번만 알면은 그냥 쭉 갈 수 있는 노래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기타를 치는 사람은 어머 이게 코드가 같네? 이건 같은 구조의 노래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군요. 자, 김세한의 오솔길, 이수만의 행복 오리지널로 듣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아이고, SM 엔터테인먼트 회장님께서 친히 이렇게 또 이렇게 나서 주셨습니다. 예. 이게 화성이 같다는 거가 안 들리죠. 왜냐하면 노래는 선율을 따라가니까.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로 봤을 때 똑같은 구조인 예. 노래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는. 네. 락으로 가면 더 반복적인 화성이 많고요. 네. 예컨대 화성을 반복하면서 노래의 일관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래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화성을 아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몇 네. 번을 반복하면서 노래가 그냥 흐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율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화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노래의 작품의 일관성은 화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아, 예. 예컨대 그 건너 같은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건 너. 예.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는 두 번째 약간 변형됐지만 앞에 걸 반복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자, 화 같은 노래, 서울걸의 화 같은 노래. 너와 맹세한 반지 보며 반지같이 동그란 너의 얼굴 그리며 이것도 뒷부분이 반복됐지만 앞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는 방식이죠. 그랬군요. 그럴 수가 있나요 같은 김추자의 노래는 정말 반복이에요.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사랑하고 해. 두 번째 코드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라도미 솔시될 것 같은데? 그건가? 맞아요. 네, 완전히 그건가? 어쨌든 화성을 반복하면서 가는 노래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것에 재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굉장히 다른 거였고요. 네. 이 시절에 기타를 이제 집에서 애들이 치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걸 가수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들도 노래를 배우면서 기타를 스스로 연주하면서 이걸 체득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다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음악 교과서에서 배운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익혔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주까지 배우기 시작했다는 예.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절에 그 기타를 하나씩 산 다음에 네. 그 노래책을 판 건 좀 뒤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노트에다가 가사를 적어요. 다. 아. 그 위에 빨간색으로 코드를 적어요. 아. 그러니까 뜸북 이렇게 간단한 거부터. 네. 네, 그러면서 뭐 DGA7을 적어나가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그래서 그런 거의 족보 같은 노트가 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가서야 악보집이 나왔는데 그 악보집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그놈의 3호 출판사니 세강 출판사인지 하는 것들이 코드가 다 엉터리예요. 특히 후반기 출판 사건은 엉망이었고요. 후반기 건 진짜 엉터리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70년대 후반 뭐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오빠가 고등학생, 대학생 이러던 시절에 집에서 맨날 하던 그 노는 게 뭐냐면 오빠하고 앉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음반을 틀어놓고서 레코드판으로 네. 노래책 파는 거 있죠. 그걸 네. 놓고서 틀린 코드를 바꿔 적는 거예요. 오답 노트 일종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치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처음의 교육이었어요. 교육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무슨 코드인가를 귀로만 듣고 알아듣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야. 이 음이 나와야 돼. 그럼 막
이거야? 뭐 오빠가 하다가 이거 맞아. 그러면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서 하나하나씩 그야말로 따는 훈련, 네. 소리를 따는 훈련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노래를 듣는데 굉장히 많이 그 성장을 하게 만든. 저도 그랬어요. 예. 예, 이게 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일입니다. 누구나. 예. 예. 심지어 이 당시 노래를 보면요. 선율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김민기 친구 처음에 시작하면 선율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파 미미미미미미 렐레렐레레 이게 무슨 노래냐고요? 정말 심심하네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기타로 연주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하죠. 그런가요? 예, 노래를 한번 일단 듣겠습니다. 오리지널을. 아, 들어볼까요? 친구 듣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 생각해보니까 가사랑 기타 연주 빼놓으면 별 볼 일 없는 노래일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선율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후반부 그렇죠. 가사는 디랄라라디디 네네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쁜데요. 예. 첫 부분은 이건 사실 노래라고 할 수가 없는 옛날의 감수성으로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교 고학년 가을 정도에 언니가 빌려온 음반으로 처음 듣고서 네. 따단 띠딘 띵띵 하면서 6도 화성으로 바뀔 때가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완전히 그야말로 뿅 갔었거든요. 그 11살 나이에. 엄청나시네요.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화성인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머 이거 너무 멋있어. 이 대목이. 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 우리 오빠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특히 이 노래는 코드만 치는 게 아니라 화성만 치는 게 아니라 선율과 함께 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이거를 쳐야만 이제 뭐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전주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선율이 쭉 가면서 반주도 같이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클래식 기타의 주법이거든요. 보통 포크 기타는 잘 안 나오는. 네. 그러니까 김민기가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기타 주법으로 피아노 악보를 보고 기타를 배웠대요. 기타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아노 악보를 보고 치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혼자서 소리를 내면서 그냥 터득을 한 거예요. 독학으로. 누나예요, 누나. 네. 피아노를 전공했었던 네. 누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기타를 제일 잘 쳤다고 아직도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어요. 이정선보다 잘 쳤어요? 그랬거든요. 네. 이정선이야말로 정말 4천만의 기타 선생님 그렇죠. 아닙니까? 네, 80년대에. 맞아요. 네. 다 이정선 기타 비호분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네. 이정선이 이제 김민기의 미대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예요. 네, 네. 이정선보다 잘 쳤어요? 그랬더니 김민기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네. 정선이 형보다 내가 잘 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정선 선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군악대 생활하면서 음악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늘었구나. 네. 어쨌든 이 시대에 기타 치는 애들은 다 그런 방식이에요. 음반을 수십 번 들어서 그걸 똑같이 카피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배웠고, 그건 아마 미팔군 시절에 음악을 배웠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방식이었을 겁니다. 악보 놓고 배운 게 아니에요. 최신 팝송을 누구보다 빨리 습득해서 연주할 제일 수 먼저 있어야 되니까. 따느냐. 네. 딴다 그러죠. 따갖고 비슷하게 예. 해야지 먹을 수 있었으니까. 네. 네,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화성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고 화성을 체득하는 능력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는 애들은 이양 서양음악 화성 정도가 아니라 재즈나 블루스 같은 화성이 도대체 뭔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재즈나 블루스를 60년대 뭐 이봉조의 노래 같은 거, 예컨대 맨발의 청춘 같은 걸 들어보면요. 네.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재즈가 선율로 나와요. 하지만 네. 노래가 들어가면 이미 재즈 선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즈 화성을 포기하고 그냥 가요 화성으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들어볼까요? 맨발의 청춘 첫 부분입니다. 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예, 그러게요. 예, 앞부분에서는 정말 재즈스럽게, 네. 재즈하게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뒤에 노래가 들어가서부터 베이스가 재즈적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워킹 베이스가. 그런데 노래로 들어가면 막상
그냥 평범해요. 재즈 네. 화성이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근데요.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새벽길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벽길. 김정우가 부릅니다. 네. 구두방 하라봄 벌써 일어나 일판 벌려놓았네. 아, 야, 아니 김정호 선생이 이 노래도 불렀었어요? 네. 와, 굉장히 잘하죠. 잘하시네요. 나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노래를 들어보면은 맨발의 청춘하고 다르게 그냥 화성이 재즈적인 화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즈나 락큰롤에서 흔히 쓰는 지금 들으면 뭐 별로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써니텐 먹다가 써니텐 먹다가 환타 먹는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초반에서는 거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혹시 외국곡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물어봤어요 한번 제가 이거 외국곡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지었대요. 이거 좀 화성이 좀 신기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긴 보면은 김민기의 78년에 지은 공장의 불빛 노래극에 나온 돈만 벌어라 같은 것도 화성이 블루지한 화성이죠. 그렇죠. 예. 개같이 벌어라 예. 돈만 벌어라. 예, 블루스예요. 락큰롤입니다. 그러니까 김민기가 이 연구를 꽤 했다는 소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음악적인 자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서양의 여러 가지 화성들을 이걸 정말 머리로 생각해서 옛날처럼 도제식으로 어느 선생님한테 밑에서 배운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음악 들으면서 소리 따가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화성 감각을 늘려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한 거예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신중현이 만만치 않은 인물인지 금방 알죠. 신중현 화성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음악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이 새롭다고 하는 음악적 자의식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세대들일 수 있어요. 네. 자, 또 하나의 음악 이야기. 음악에서 네. 확인되는 포크의 특성 하나가 뭐냐면요. 클라이맥스가 아주 약해요. 절정부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가사의 느낌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흥분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없어요. 아, 맞아요. 네, 나 이렇게 노래 잘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감정적 고양을 하지 않고 이 노래가 그냥 시작하는가? 그러면 그냥 끝나요. 그런 노래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들으셨던 양희은 노래는 그래도 클라이맥스가 좀 있는 편인데요. 뭐 은희의 꽃반지 끼고나 이런 노래들 다 똑같고요. 지금 두 노래 제가 골라왔어요. 네. 이장희의 그애와 나랑은, 그다음에 김민기의 저 부는 바람. 이건 외국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클라이맥스 없습니다. 그랑 나, 야,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 그애와 나랑은 비밀이 있었네. 부는 바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 잘 번안된 그런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번안곡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정말 김민희가 작곡한 것 같이 들리는 노래죠. 이 네. 저부는 바람은. 정말 그애와 나랑은도 그렇고 저부는 바람도 그렇고 심심해요. 그냥 음악으로 노래 자체는 정말 보자면. 심심하네요. 예.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있잖아요. 느낌이 있고. 막 선율이 복잡하고 막 기교적으로 막 하고서 막 가창자가 잘하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나머지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요. 요즘에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이런 노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화려한 노래는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나요. 물론 포크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침이 있을 상록수 이런 건 다 화려한 절정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송창식이 솔로로 활동하면서 지었던 노래들도 자기 가창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절정부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불러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비교적 다른 노래하고 비교하자면 이렇게 절정부가 발전돼 있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흥분하지 않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그걸 이렇게 관조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를 설명할 때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의 음악적 특징 중에 하나가 트로트에 대한 배타적인 자의식이에요. 아. 트로트는 진짜 아니야. 뽕짝 진짜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연상시키는 음악을 쓸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근데 네. 그거는 유치한 상황을 희화화할 때만 써요.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트로트의 감정 과잉 이런 것도 일종의 희화화의 대상으로만 씁니다. 네. 자,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거는 뭐 선율이 트로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자에서 꿍짝꿍짝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로트 영향을 받은 단조 스탠다드 팝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그런 노래예요. 예. 조영남의 불 꺼진 창. 아하, 이거군요. 네. 네. 지금 나는 우울해. 아, 이거 세운상가 가면 금지곡 테이프 팔았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금지곡 테이프에 늘 있어요. 늘 이 노래는. 있어요. 예. 그게 그만큼 인상적인 노래였고 금지곡이 될 만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랑하던 여자가 딴 남자하고 방에 같이 있는데 그 방에 불이 꺼져요. 그걸 바깥에서 남자가 보고 있는 무지하게 찌질한 상황이에요. 이거 처형가인데. 예. 그렇죠. 처형가죠. 그리고 가사 내용은 딜라일라죠. 딜라일라죠. 근데 그거를 쿵짝쿵짝거리면서 이렇게 뽕짝뽕짝거려 버리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행동을 이렇게 찌질한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도. 네. 그러니까 그런 자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군요. 식으로 찌질하고 유치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신파적인 행동을. 예.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는 꼭 신파적인 어떤 음악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걸 약간 희화화시키면서 비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송창식의 왜 불러 같은 노래도 그래요. 그거는 정말 선율이 트로트예요. 그러게네요. 예. 미파미 도시라미 시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조 선율의 그 단조 트로트 선율을 쓰는데 네. 내용은 그거죠.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바지가랑이 잡는 것처럼. 예. 이건 신파극에서 늘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신파극적 상황을 왜 내가 유치하게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게 현실인데. 라고 보여주는 바로 그런 독특한 모습들을 쓸 때만 트로트를 써요. 그랬군요. 네. 이것이 포크 음악인들의 그 당시 자의식이었군요. 자의식이었어요. 네. 트로트는 유치한 것,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럴 수가 있는 것, 하지만 이건 좀 웃기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곡은 송창식의 왜 불러 75년 작품입니다. 예, 왜 불러 부르면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장면이 그 뭡니까 70년대 영화 바보들의 행진 속에 행진에서 나오는 장발 단속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죠. 거기 뛰어가는 근데 그 경관은 배가 나온 데다가 학생 머리카락이 더 길어요. 예. 코미디언이 그때 맡았었는데 이철 씨가 이철 씨. 했었죠. 예.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